대학교 3학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19년도에 합격을 했습니다. 성공했다라는 느낌을 스스로 약간 받기도 했었고, 경쟁률이 엄청났을 거예요, 아마. 공무원 열풍이었잖아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신 거죠. 합격하고 나서 되게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기본이고, 갑자기 뭐 우통을 벗으시더니 뭐 활복한다고 하시고, 이래도 돈을 안 줄 거냐, 내가 죽으면 너 때문에 내가 죽는 거다. 제가 이제 구청에서 근무를 계속 했었고,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자격이 안 되면 중지하고 수급자 혜택을 드릴 수 있는지 그런 조사하는 팀에도 있었어요. 매달 들어오는 지원금이 안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비난과 질타 같은 거는 담당자 오로지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욕설도 하시고 성적인 부분도 발언하시고 노란 행주에서 식칼을 꺼내신 거예요. 이래도 돈을 안 줄 거냐, 갑자기 우통을 벗으시더니 뭐 활복한다고 하시고, 내가 죽으면 너 때문에 내가 죽는 거다. 어쨌든 그 민원을 종결하려면 그분이 알겠다 하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너네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세금을 내고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다. 아주 전통적인 레파토리예요. 내가 낸 세금으로 니들은 먹고 살지 않느냐.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범위인 것 같아요. 특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가 네.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20) 년 전에 제가 당했던 거를 저희 후배가 여전히 그렇게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렇게 민원대가 있었거든요. 민원대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안내를 드리자마자 갑자기 네가 무슨 공무원이야,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목을 조르려고 이 민원대를 초벅초벅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조르려고. 그때 그랬는데 그게 지금 좀 달라졌느냐, 더 나아졌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 성희롱, 뭐 본인의 뭐 성기를 찍은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뭐가 터졌으니까 뭐 정관 수술하게 돈을 달라고 하지를 않나. 예, 방금 나왔던 저런 사례들, 성희롱 사례들 정말 부지기수로 많고, 또 공공기관 중에 이 수화로 이 통역을 해가지고 서로의 의사를 연결해주는 수화 통역사가 있어요. 그분들은 항시적으로 모니터를 켜놔야 수화를 해서 그렇죠. 보여주니까 모니터를 딱 켜놓는데 발개 벗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아, 진짜. 근데 이제 그 충격을 받으신 분은 굉장히 헤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피해 사례들은 사후적인 이런 그 지원이나 치유보다는 사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리 고발자가 돼서 그 사람을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람이 전과 14범인데 안 된다, 원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안 된다고 하면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이 3년 동안 그 사람한테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건 착신해놓은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새벽이고 밤이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전화를 하면은 너무 차마 들을 수 없는 욕들을 막 하는 거. 심지어 본인 욕이 아니라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니, 엄마가 뭐 라서 뭐 그렇다, 뭐 이런 그 차마 들을 수 없는 그런 모멸감에 막 사무치는 그런 말들로 괴롭히고 이런. 아유, 계속해서 부모님을 언급을 하네요, 지금. 일종의 욕설이나 반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이골이 나서 더 이상 거기에는 이제 내가 상심하지 않는데, 어떤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를 주냐 하면 이런 이제 뭐 부모님이나 가족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자신에 대한
일종의 모욕감을 주는 그런 이제 무시하는 단어 이런 말들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준다.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이제 고발을 하겠다고 이제 마음 먹은 순간부터 악성 민원의 전화를 녹음해가지고 한 게 164건 정도 돼요. 그 이전까지 하면 몇백 통이 되죠. 164회에 걸친 전화한 거를 녹취 파일을 다 만들어서 제출했고 이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결국에는 이제 서로 다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는 성립되지 않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장 높은 형량인 1,0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도 이제 전화를 한 1,000통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민원, 특이민원으로 분류가 되는 기준이 없어요. 최소 300회 이상의 괴롭힘이 있어야 악성민원으로 인지하도록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담당자가 여러 명인 거예요. 콜센터니까. 1인당 할당되는 게 300건이 안 됐다. 그래서 업무방해가 안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전화를 계속 해가지고 전화 받다가 기절한 사례도 있습니다. 뭐 하루에 300통씩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에? 300통. 300통이요? 꼭 이 사람만 받고 다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 말고 이 사람 받고 아까 나 응대했던 사람 계속 받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그냥 졸도를 해버리신 거예요. 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강도라는 게 정말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강도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도 막 한 분이 10통화씩 전화를 걸게 되면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전화벨이 울리면은 바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마비가 된 적도 있고 전화가 계속 오면은 담당자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파풀이 하듯이 악성 민원을 넣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의 심리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들은 다른 인간관계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가까운 가족들한테서 뭐 뜻대로 안 되면 떼쓰고 뭐 욕하고 협박하고 해가지고 뭐 엄마로부터 원하는 걸 얻어낸다거나. 세상 일은 그냥 이렇게 떼쓰고 욕하고 내가 세게 하면 주더라. 언젠간 주더라 라는 게 학습이 돼 놓으니까 그게 통하지 않는 공간에 와서도 그대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 역시도 감정 노동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스크립트가 있고 일정한 매뉴얼들이 있어요. 뭐 과거에 더 심했을 때는 전화벨이 3번 울리고 나서 내가 늦게 받으면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라는 멘트를 무조건 해야 됐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제쳐놓고 또 다른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이제 감정 노동이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서도 민원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100% 감정 노동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민원 유형이 너무 다양하고 악성 민원 유형이 매뉴얼로 딱 정해지기 좀 너무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매뉴얼이 크게 도움이 됐다고는 못 느꼈거든요. 침착하고 정중한 민원 응대 유지. 밑에 미국 사례가 있네요. 미국 정부의 사례를 드러났습니다. 제일 끝에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firmly라고 해서 엄격하게 대하라. 예. 그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friendly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고객 응대하는 데스크를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너 언제 죽을지 몰라 집에 가는 밤길 조심해 와. 딱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몸이 그냥 딱 얼어버리는 거야. 내 옆에 동료가 있고 저기에 청원 경찰도 보이고 내 뒤에 팀장도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훈련이 되어 가지고 몸에 체화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글자 몇 자 보여주고 종이 몇 장 갖다 주고 이거니까 그냥 하세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실제 사람이 죽고 다치는 문제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침착하게 대응하라 아니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라 이런 매뉴얼이 많았어요. 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매뉴얼이 큰 의미가 있나요? 봤을 때? 저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마음 먹고 죽자고 덤벼드는데 침착하고 정중하게 해라?
유명무실한 문구보다는 이렇게 죽자고 덤벼드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물이 따라올 만한 그런 법적인 제도를 만드는 게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 매뉴얼들이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느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적게 시켜서 그런 겁니다. 내가 이 어느 정도 수위를 견뎌내야 되는가, 아니면 언제부터 나는 반격을 해도 되는가, 업무상으로 어떤 트러블들이 생기는지, 그래서 그 재량을 갖다가 확대해 줬으면은 주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해결이 나는지를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구성원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악성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받아서 매뉴얼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조금 더 빨리 그런 장치들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좀 참으면 되지. 공무원이니까 참아야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지. 이렇게 더 크게 벌려봤자 피해 보는 건 너야. 그리고 경찰들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면 참아야죠. 최대한 조금 조용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님께 타격이 가는 부분이니까 조금 자중을 해라 그런 말도 듣긴 했었거든요. 정말 해맑고 정말 귀엽고 예쁜 친구였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